오늘은 중급회계 EPS 계산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PS 같은 경우는 가장 원초적인 정의가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근데 이제 회계적으로는 이 EPS 중에 기본 EPS, 희석 EPS를 다루는데, 기본 EP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NI에서 특정 항목을 가감해 준 상태에서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를 나눠서 구해주고, 희석 주식 같은 경우에도 NI에서 일정한 가감 처리를 해주고, 그 가중평균 희석 주식수로 구하죠. 이제 저희가 수험생들이 보통 이 분모 쪽 계산하는 거는 숙달이 많이 돼서 쉽게 헷갈리지 않고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분자 쪽에서 항상 어떤 헷갈리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분자를 저희가 일정한 개념 안에 개념을 잡아놔야 이제 다른 변수들이 생겼을 때 커버가 되니까 저희가 분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기본 EP에서 분자에 와야 되는 거는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NI가 이제 어찌 보면은 모든 주주의 몫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여기서 보통주가 아닌 주식을 저희가 우선주라고 다 커버를 했을 때 우선주 배당액이 되겠죠. 이 배당액은 만약에 누적적이면은 배당을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차감해줘야 되고, 누적적이 아니면은 이제 배당을 선언했을 때, 결의했을 때 차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석 EPS에서는 이게 보통주와 희석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되니까 여기서도 NI는 모든 주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선주 배당액을 또 빼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희석주에게 귀속되는 이익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제 희석이 되지 않는, 희석 효과를 가지지 않는 우선주 배당액만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희석 효과가 없는 우선주 배당액 하면은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상환 우선주가 있죠. 상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주 이렇게 전환이 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석 효과를 가지는 주식이 아니어서 이제 희석 우선주지만 희석주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희석 EPS에서 분자를 구할 때 상환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은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를 보면은 우선주라는 개념 안에 희석을 가지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가 저희가 전환 우선주 이런 게 있을 거고, 여기에 상환 우선주 이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냥 EPS에 대해 기초적인 걸 일단 설명을 했고, 그리고 요즘 이제 1차생들도 좀 알아야 되는 주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전환 우선주, 그러니까 이 전환 효과가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전환 우선주나 또 금융상품 주식은 아니지만 뭐 전환 사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전환이,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면은, 처음부터 보통주 취급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부터 얘네를 보통주처럼 취급을 해줘야 돼서, 기본 EPS 구할 때도 이제, 배당 같은 거 빼주면 안 되고,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에서도 가산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통주라고 취급을 하시면 돼요.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러면은 25년에 2차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EPS를 정복을 해볼게요. 이게 진짜 어려워서 이거 하나 25년 2차 제대로 풀면은 EPS는 이제 하산하셔도 되는 겁니다. 일단 물음 1번 먼저 풀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체크 먼저 하면서 가볼게요. 일단 만주 있고요. 음, 누적적, 비참가적, 상환 우선주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환 우선주가 있는데, 천주가 있는데, 이제 상환 청구권이 보유자한테 있죠. 상환 청구권이 보유자한테 있으면은 저희가 이거를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하죠. 그래서 얘는 부채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효이자율 8%이고, 뭐, 그렇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우선주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천주인데 한 주당 보통주 한 주로 의무 전환이 돼요. 제가 아까 의무 전환이 되면은 보통주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통주랑 똑같이 보셔야 돼요. 위에 만주랑 일단은. 네. 그렇고 신주인수권 1000매 행사 가격은 650이고 그리고 여기 현가계수표 주고 이제 이거는 지금은 공통 자료고 물음 1의 자료를 또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음, 물음 1의 자료는 저희가 그냥 바로바로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주, 그러니까 분자,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료를 저희가 하나씩 추적할게요. 1번 자료, 2번 자료, 3번 자료, 4번 자료, 5번 자료는 세율만 주고 단기순이익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료 1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해서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1번 자료에서 초에 만주가 있었다니까 바로 만주 적어주시면 되고 2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 상한 우선주니까 우선주고 그냥 보통주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근데 3번은 제가 아까 이거를 그냥 보통주 취급하라 했으니까 전주를 보통주에 적어주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가 아니니까 0개. 자, 1프라임을 보면은 음, 자기 주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계산하는 거 이제 다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보면은 마이너스 1375가 나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딱 50% 기간 50% 잡아주면 되니까 325고 3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서 다른 내용이니까 0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합계를 쓸 자리가 없는데 합계가 9,950원인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기본 주당 이익은 바로 나오는데
저희가 어차피 희석도 구해야 되니까 희석 효과도 바로 구해볼게요. 희석 효과 일단 희석 효과를 저희가 분자 요소랑 희석, 분모 이렇게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표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분자 조정 액, 분모 조정 액 이렇게 해서 표를 씌워볼게요. 1번부터 1, 2, 3에 1, 2, 3은 아예 관련 내용이 없거든요. 희석 관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1번 보통주, 2번 희석 효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환 우선주, 3번도 보통주니까 저희가 이거 구할 필요가 없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 프라임 그러니까 이 자료랑 공통으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번 지우고 4번에서 한 번에 고려해 줄게요. 신주 인수권이니까 분자 조정액은 0일 거예요. 그리고 분모 조정액을 보면은 저희가 그 그러니까 희석주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 다들 다들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보면 25주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번도 자기 주식 내용이니까 희석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3번을 봐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선권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조정행사가를 구해줘야 되는데 조정행사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에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300에다가 단위당 공정가치 90에 100%를 고려해주면 돼서 390인 거 일단 알 수 있고요. 저희가 분자 조정액도 구해줘야 되니까 그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엑셀 주보비를 저희가 계산을 해주면은 단위당 90의 공정가치인 주선권을 90명 이제 10명이 퇴사한다니까 90명에다가 인당 30개씩 주거든요. 30개에다가 3년짜리인데 지금 5월 달에 부여했으니까 36분의 8 계산을 해주면은 54000이 나와요. 여기다가 80% 곱해주면은 저희가 분자 조정액은 43200인 걸 알 수 있고 이 390 조정행사과랑 지금 2700개죠 총. 2700개인 걸 가지고 저희가 희석주를 구해주면은 주당 평균 675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신주인수권처럼 계산을 해주면은 1142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5월 달에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12분의 8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760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계산 끝났죠. 기본 E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기순이익 190만 원인데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우선주 배당액을 지금 빼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번 자료는 상환 우선주니까 빼주는 게 많은데 3번은 저희가 보통주로 취급을 하기로 한 의무가 강제된 전환 우선주니까 저희가 보통주로 봐요. 그래서 얘에 대한 배당은 차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에 대한 배당만 차감하는데 뭐 차감해야 되는데 원래는 얘도 차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얘가 주식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요. 부채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저희가 얘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잡는데 그 이자 비용이 이미 NI에 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그러니까 배당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부채니까. 자, 자본 자체가 아니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90에서 차감할 거는 하나도 없고요. 아까 구했을 때 9,950개였거든요. 그래서 9950을 해주면은 191인 거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의석 EPS 같은 경우에는 190만 원에 보면은 지금 얘가 지금 해석 효과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로 이제 해석 효과를 고려해줘야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 알 테지만 둘 다 해석 효과가 있어서 그냥 바로 계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은 저희가 해석주가 해석 EPS가 181인 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제 물음 2로 넘어가 볼게요. 물음 2가 이게 완결성이 좀 높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공통 자료랑 합쳐지는 겁니다. 자료 1은 이제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공통 자료랑 자료 2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좀 완결성이 좀 높지가 않아요. 그 주주 배정 신주 발행을 했다는데 이게 보통주한테만 한 건지 성한 우선주에게도 한 건지 전환 우선주에게도 한 건지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통주에게만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풀게요. 그럼 좀 꼬여요, 생각이. 왜냐면은 2000주를 이 2000주도 보통주인지도 모르겠고 배정했다는 주주들도 보통주인지도 모르고 또 사실 이게 성한우선주나 전환우선주나 보통주나 경제적 실질이 다르잖아.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막 n분의 1로 주식 배당을 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보통주에게만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풀라고 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아까 이거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상한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된다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자본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제가 말한 이 주주 배정 신주 발행할 때 얘 부채로 분류되니까 얘 완전히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얘도 법적으로는 주주기 때문에 이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보통주 주주에게 보통주만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푸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그 그 맨 마지막 거 그 두 개 틀리고 다 맞았었는데 그 두 개 틀린 것도 그 위치를 잘못 적었었는데 분자 분모를 근데 이제 그 12점 만점 중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을 때 10점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동그라미 두 개 틀리고 10점 들어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제가 이렇게 하고 가정하고 풀었을 때 풀배로 준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푼 대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주식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제가 그거는 차근차근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1 기본 EPS랑 X2 기본 EPS 구하는 문제인데 X1은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X2 기본 EPS를 계산하는 거를 위주로 해볼게요. 공통 자료는 같으니까 저희가 여기는 이렇게는 아니고 저희가 여기는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표시를 얘만 따로 해봅시다. 이 자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자료 그대로. 근데 또 XE 구하라니까 쓸모가 없긴 한데 아무튼 해볼게요. 기본 EPS 구하려면은 이제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 자료는 쉬워서
저희가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7월 1일에 550이니까 275고, 이 3번을 구하려면은 저희가 기초의 보통주를 알아야 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저희가 구하려는 거는 XE 가중평균 보통 주식 수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통주랑 보통주, 가정, 우선주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이게 이렇게 할게요. 순수 보통주. 순수하게 보통주랑 저희가 우선주가 의무전환되니까 이거를 보통주로 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무상증자 비율이 깨지면서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따로 놓고 계산을 해줄게요. 일단 기초의 보통주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 보통주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줄게요. X2 기초. 보면은 아까 공통자료에 보면은 만주 있었고 X1에 전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만주에다가 상한우선주 40% X1에 상환됐고 전환우선주 30%가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450매가 X1에 보통주로 행사됐으니까 만주, 300주, 450주에서 1750주가 기초에 있는 순수 보통주고 보통주 가정 우선주는 지금 30%가 1000개 중에 30%가 여기로 갔으니까 여기에는 700주만 남겠죠. 300은 여기로 간 거예요. X1에. 그래서 이제 2번을 구하지 말고 3번부터 구할게요. 3번이 지금 시간상 더 이르거든요. 3번을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2000주를 저가 발행했거든요. 주주 배정을 통해서. 그래서 2000주 중에 1750주만 유상이고 250주는 무상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보통주 가정 우선주를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보통주 주주에게만 발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실질 말고 법적으로 보통주 주주에게만 보통주를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풀 거기 때문에 비율을 계산할 때 이 700주가 희석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퍼센트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이 숫자랑 2750을 더한 12500에 250 이렇게 해서 2%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상환우선주에도 이게 가면은 너무 꼬여가지고 문제가.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틀리는 거냐면은 XA 기초 이거 저처럼 이렇게 두 개로 안 나누고 XA 기초에 보통주 그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가 14750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1750에 250으로 퍼센트 구해야겠다. 이랬으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주에게만 이거를 자기가 가정을 깔고 이렇게 구하면은 서로 모순인 거니까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해 주면은 1750에 언제 했죠? 5월 1일이니까 12분의 8에 1.02
이게 2%니까 이렇게 구해줘야 되고, 이제 2번, 4번 고려를 해줄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쉽죠? 275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쉬워요. 지금 500원당 한 주여서 2,000개거든요. 2,000개 중에 30%인 600개가 11월 1일에 행사됐으니까, 전원됐으니까, 600에 12분의 2 해주시면은, 아이고, 100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13230주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분자만 구해주면 되는데, 분자는 아까랑 똑같아요. 공통자료처럼 뭐 건드려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XE 단기순이익 바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170만 9천원에서, 아니 179만 원에서 13230을 나눈 135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이 포인트, 이 의무전환에 대한 거를 하나 좀 더 달아보려 해요. 전환사채가 의무전환으로 나왔을 때 살짝 분자에 고려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만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의무전환되는 전환사채가 있다고 볼게요. 일단 세팅은 그 100만 원에 표면이자 10%, 시장이자 12%, 그러면은 951963 나올 거고, 뭐 전환권 대가 48037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이자 비용이 114236이 나올 거고, 10만 원 966 199가 될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한 그 전환권이 1000주 있다고 볼게요. NI는 100만 원, 법인세는 20%일 때 저희가 기본 EPS 구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의무전환되니까 이 전환사채도 보통주로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전환우선주랑 똑같은 논리로 얘를 보통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기초에 만주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만주에다가 이 전환사채의 전환권인 1000주를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로 잡아야 되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100만 원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 분자는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해석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지급하잖아요.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지급해요. 그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전환사채를 저희가 보통주로 지급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저희가 이자 비용이라고 하면은 인지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가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NI에서 이 이자 비용을 다시 꺼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NI만 여기다가 분자에다가 100만 원 그대로 갖다 쓰면은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가 지금 차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역으로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4, 236에 80%를 법인세 고려해서 80%더 곱한 거를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자 비용이 차감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주의해 주시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사실 주식 구하는 거가 진짜 어려운 문제였지만 분자에도 고민할 게 많았어요. 이게 이미 부채니까 분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상한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는 차감되는 개념이 맞거든요. 뭐라 쓸까? 얘가 차감 개념은 맞는데 이미 차감이 돼 있잖아요. 부채로서 이자 비용이 NI에 차감돼 있을 거니까 이미 차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감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가 가는 거고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주 취급하니까 차감 차감 개념 자체가 아닌 거고 그래서 얘는 차감 개념이다 로 시작을 하는 거고 얘는 차감 개념 자체가 아니다 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석 EPS 구할 때는 상한우선주가 차감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우선주 중에 희석주는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우선주는 희석 EPS를 구할 때 계속 빼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지 마시고 그 분자랑 분모의 좀 추상적인 개념을 잡고 거기다가 이 나중에 새로운 거를 봤을 때 처리하는 그 요령을 익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게 중급회계 아마 마지막이고 고급회계는 이제 뭐 해외 사업장 연결 한번 시간 되면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뭐 아무튼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제 좀 EPS는 이제 좀 재밌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재밌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EPS 좀 싫어하는 수험생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 좀 재미가 생겼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